엄마. 이거 봐봐. 나 합격했다. 진짜? 어. 아, 우리 아들 고생했다. 근데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우리 저기 오늘 기분 엄청 좋아 보이네. 옷도 좀 특별해 보이고. 내 기분 좋은 일 있다. 뭔데? 나도 같이 좋자. 내 임신 5주 됐단다. 임신? 안 기쁘나? 아, 아니 결혼도 안 했고 해서 그 아기는 다음에 다음에 낳자. 뭐라고? 여보세요? 그래. 알겠다 그래. 근데 지금 회사에서 바쁜 일 생겨가지고 지금 가봐야 되니까 다음에 보자. 잠깐만, 하던 얘기 마저 하고. 하던 얘기? 애는 다음에 낳자고 그랬잖아. 할 얘기가 뭐 더 있노? 근데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 그때는 정리하고 온나? 정리요? 간다. 제 귀를 의심해 봅니다. 재우 씨 왔나 보다. 재우 씨. 네가 그 불려시가 네? 누구? 자기야. 자기? 내가 이 사람 와이프인데요. 와이프요? 유부남인 거 몰랐어요? 여보, 미안. 내가 딱 한 번 실수했다. 내 다시 안 그럴게. 내가 그 말을 어째 믿노? 딱 한 번. 한번 봐도. 일단 이 여자 깨끗하게 정리하고 온나. 안 그러면 알지?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저 여자 싹 정리할게. 무슨 물건인가요? 그러니까 계속 정리를 요구하네요. 자기 유부남이었나? 다 봤다 애가. 그러니까 애는 안 된다. 생긴 애를 어떡하라고. 자기네 사랑했잖아. 아이 사랑했지. 그래도 난 가정이 먼저다. 네 인생 망치기 싫으면 애기는 지어라. 또 혼자 낳아서 키우니 어쩌니 하면서 나한테 돈 뜯어낼 생각 꿈에도 하지 말고. 말이라도 저렇게 하나요? 그리고 이제 연락하지 마라. 재우 씨. 재우 씨. 애기야. 엄마 어떡하지? 아빠도 없는데. 얘 혼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엄마. 오늘 일찍 왔네. 몸도 좀 아프고 해서. 내 등록금 때문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그리고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라. 엄마. 그냥 나 대학교 입학만 하고 휴학하면 되잖아. 등록금은 나중에 아르바이트해서 갚으면 되지. 아이고, 우리 효자 영웅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빨리 들어가 쉬라. 알았어. 그래도 아들 잘 키우셨네요. 네. 재우 씨. 네 번호 어떻게 알았노? 그냥 뭐 어떡해. 근데 무슨 일인데? 저기 내 할 말이 좀 있는데. 그래. 뭐 20년이나 됐는데 뭐 얼굴 한번 보는 거야. 알았다. 어디서 만날래? 그 할 얘기가 뭔데? 우리 영웅이. 영웅이? 니 설마 그때? 아니 진짜. 아씨. 이번에 대학 가요. 근데 대학 등록금만 좀 보태주면 뭐라고? 그동안 못 줬던 양육비라고 생각하고 우리 영웅이 대학 등록금만 좀 내주면. 양육비?
20년이나 됐는데 양육비? 그거 소멸시효 끝나도 벌써 끝났다. 재우 씨 한 번만. 내 돈 좀 있는 거 어떻게 알아낸 모양인데 나한테 돈 한 푼 못 더대는다. 어림도 없다. 그럼 우리 영웅이 호적이라도 올려줘요. 호적 같은 소리하고 있네. 왜 안 되는데요? 당신 자식인데 당연히 호적에 올려줘야죠. 내가 나으라 했나? 어? 못 올려준다. 이씨. 좋아요. 그럼 우리 법대로 해요. 법대로 하자. 하나도 안 무섭다. 무서워야 될 텐데요. 곧 무서울 상황이 올 겁니다, 이게. 네. 네, 참 생리학적으로 그래도 아빠라는 사람의 태도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참 드라마 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보셨는데 박지수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네. 정말 무책임한 한 남자 때문에 한 여인이 꽃다운 나이에 아이를 혼자 낳고 키우며 고생했을 생각을 하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사안에서 김재우 씨는 뻔뻔하게도 소멸시효까지 운운하면서 큰 소리를 쳤는데요. 어디 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네, 법대로 해봅시다. 그렇죠. 일단 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예. 즉 사건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10개월간 연인 관계였던 영미 씨와 재우 씨,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생긴 후 이영미 씨는 김재우 씨가 유부남임을 알게 됩니다. 이영미 씨는 고민 끝에 아이를 혼자 낳고 키우게 되죠. 20년 후 아이가 성년이 되어서 대학 등록금이 필요해진 상황. 형편이 어려웠던 영미 씨는 수소문 끝에 재우 씨에게 연락해 등록금을 좀 보태달라고 요청하지만 네. 묵살당하고 맙니다. 양육비라 생각하고 달라고 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화를 내는 재우 씨. 이에 호적의 아들을 올려줄 것을 요청하지만 이마저도 재우 씨는 모른 척하는데요. 막막한 상황에서 이영미 씨는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20년 동안 혼자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우셨을까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 양육비도 안 된다, 호적에 올리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참 난감합니다. 자, 이 사건 강은실 변호사님께서 좀 맡아서 해결해 주시죠. 네, 우리 영미 씨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이 사건 대리해서 법대로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20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상황이 이렇게 되기 전에 영미 씨가 이 재우 씨가 유부남임을 알았을 때 좀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네, 우리 재우 씨는 쓰레기입니다. 그것도 재활용이 아니고 소각용이죠. 아우, 속이 시원하다. 문제는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일단 예. 형사적으로는 혼인빙자 간음죄가 제일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건 폐지가 됐습니다. 예. 또 낙태 교사죄도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데 이것도 폐지가 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일단 형사적으로 처벌은 어렵고요. 결국은 우리 영미 씨는 남성이 유부남인 걸 속이고 자신과 교제를 해서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민사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을 그때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애석하게도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등록금도 필요해서 어렵게 연락을 했는데 아빠라는 사람의 태도가 참 엉망입니다. 영미 씨가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아빠의 호적에 올려달라라고 한 거였거든요. 이건 가능한 일인가요? 네, 옛날의 호적, 지금의 가족관계 등록부죠. 여기에 생부의 친자로 등재를 하려면 인지 청구의 소송이라는 걸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생자와 혼외자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혼외자는 많이 접해보신 단어일 겁니다. 혼외자는 말 그대로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태어난 아이인데요. 네네. 혼생자는 대부분 민법 844조에 의해서 부의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친자 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혼외자는 친생 추정이라는 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인지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인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법적인 개념은 좀 다른가요? 네, 인지는 혼외자에 대해서 생부와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생부나 생모가 출생 신고를 하면 그건 임의인지가 됩니다. 예. 그런데 생부나 생모가 이를 거부하면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친부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시켜버리는 건 강제인지가 됩니다. 임의인지인지 뭐 강제인지인지 법원이 인정하기 전까지는 혼외자가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네요. 네, 홍길동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자녀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민법상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집니다. 예. 이러한 민법상의 아들과 아버지의 신분관계는 결국 법률상의 기록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 혼외자는 이러한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예. 하지만 혼외자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청구를 통해서 자식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는 겁니다. DNA 검사를 하면 바로 친자관계가 정리되기 때문에 인지청구의 손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빠 태도를 봤을 때 그 유전자 검사, DNA 검사를 쉽게 뭐 호락호락하게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아버지가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은 수검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감치 명령을 내려서 네. 수검을 간접 강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드라마와 달리 아버지가 사망하고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남은 혈연 관계 중에 검사가 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이복 형제 자매와 유전자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친이 사망한 걸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판사 말고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부친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송을 해야 한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아버지가 만약에 사망한 뒤에 상속권이 생겨도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모두 이제 나눠 가진 뒤라면 이게 뭐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예, 그럴까봐 우리 민법은 인지의 소급표를 줘서 아들의 출생시로 소급해서 친자 관계가 생기게 합니다. 네. 결국은 아들은 출생시부터 상속권을 가진 것이 되기 때문에 인지 전 생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도 후순위의 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고 동순위의 상속인은 상속분이 줍니다. 자, 그럼 호적 문제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영미 씨가 그동안에 뭐 양육비 이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당연합니다. 예. 아들은 출생 시부터 친부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를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서 찾았기 때문에 영미 씨는 인지 시까지 지출한 양육비 중에서 부가 분담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 판례는 1994년에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은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그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협의나 재판에서 정해진 때부터 기산돼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요. 네네. 우리 영미 씨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 자체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진행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빠가 아무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해도 이는 헛소리입니다. 그럼 20년 동안의 양육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요? 다만 일시에 예상하지 못한 금원을 한 방에 부담하는 아빠의 입장을 생각해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 범위를 축소해 주기도 합니다. 네. 아마 우리 영미 씨는 20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계산해서 그 중에서 3분의 1이나 2분의 1 선으로 과거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인지 청구를 통해서 친아들로 인정을 받고 거기에 양육비도 지급받으려면 성이 바뀌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이때까지 예. 써오던 성을 바꾸면 내가 생활하는 것도 좀 바뀌거든요. 이런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인지된 거 자체는 좋지만 성을 무조건 아빠의 성으로 바꿔야 된다면 사회생활 하던 사람이 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지된 경우라도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가 있고 협의가 안 되는 경우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실사례 중에는 인지 청구를 해서 부양료를 뜯어가고 네. 자녀가 성은 안 바꾼다면서 시비를 걸어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봤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종전의 성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 친자식이 아닌 경우 이런 것도 왕왕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는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경우에는 친생 부인의 소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친자가 아닌 것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역시 이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친아빠를 안 경우라면 그간 부담한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부인이 이런 사실을 속였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네, 더 이상 좀 외로운 홍길동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건 의뢰인에게 좀 따뜻한 정리 남겨주시죠. 예, 우리 영미 씨는 인지청구의 소송을 통해서 친자임을 인정받고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서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혼외자는 사실 이런 복잡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우리 강은실 변호사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로이어에서 예. 사이다로 통합니다. 이 두 가지에서도 여러분들 톡 쏘는 사이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하십니다. 갑니다, 사이다. 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첫째, 피임은 중요하다. 둘째, 자식에 대한 책임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죽어서도 피할 길은 없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